네. 저희가 인사를 새로운 두 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고수 그리고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얼굴은 안녕하십니까. 예, 보이진 않지만 안녕하십니까. 예, 그냥 목소리로라도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예 공동선언 합의서 채택하는 모습 일단 보셨는데요. 예. 내용이 좀 잘 된 것 같은가요? 표정 보니까 좋은 것 글쎄요.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상시에 상당히 웃는 모습 아닙니까? 예. 이번에 아무래도 좀 뭐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서 그런지 조금 경직된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대통령이 기대했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나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 좀 듭니다. 예. 표정으로 봐서는.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약간은 좀 상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얼굴이 약간 빨개 홍조가 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어떤 뭐 잘 됐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그 아주 엄숙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좀 내용이 곧 나오겠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분위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제 정상회담을 했고 또 오늘 또 간단하게 정상회담 한 다음에 바로 합의문이 도출된 거 보면 이미 사전에 실무 협의를 거쳐서 이 큰 틀에서는 평양 공동선언이 이제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수준을 뭐 크게 뛰어넘는다든가 또 그게 뭐 못 미친다든가 그런 수준이라기보다는 이미 양측이 사전에 미리 합의한 그런 뭐 비핵화 문제라든가 남북 교류 진전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그런 우리가 그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 아마 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교수님 이 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예. 서로 교환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보니까 네. 기념 촬영할 때 보니까 서로 달라요. 문서 처리. 예. 그래서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네. 이게 뭐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부러 저렇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모자라진 않았을 테니까.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은 뭐 동일한 것을 사용합니다. 예.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데 아마 이번에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국가별로 휴장도 문장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거를 정확히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북한 거에다 하고 우리는 우리 거 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남북 정상이 잠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문서가 아니라면 육성으로라도 뭔가 비핵화와 관련된 발언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었거든요. 이 기자회견에서 좀 나올 거 기대해봐도 됩니까? 예, 기자회견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예.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기자들도 있고 많은 또 수행원들 또 이제 특별 수행원들 그런 모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또 질문도 받지 않을까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난번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떠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분이서 모인 상태 나란히 서 계신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번에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정상이다 보니까 원론적인 수준에서 완전한 본인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뭐 협의를 했고 노력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혹시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한반도 비핵화겠죠. 북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를 안 쓰고 있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할 때 한반도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는 핵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핵 문제는 북한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예. 북한의 성명문에는 조선반도라고 돼 있을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한반도 비핵화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면은 조금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도 뭐 시기적인 문제를 좀 더 얘기하든가 그것을 지난번에 그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라고 하는 얘기를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서로 전달하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 측면이 되면은 그것이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저희가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박사님이 좀 전에 이 기자회견 관련해서 아주 이례적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예.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참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공동 기자단도 있고 또 뭐 싱가포르하고 또 상황이 완전 틀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돌발적인 질문은 저는 조율이 됐을까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으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기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비핵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얘기가 됐을까? 예. 또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든가 종전 선언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기자들이 질문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북한 체제라든가 개혁 개방이라든가 이런 좀 민감한 문제는 질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만약에 비핵화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안 담길 가능성, 향후 북미 회담을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은 이제 9월 말 정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좀 긴밀한 얘기는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담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지난번에 제 4번째 김정은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됐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2번째는 공개를 하다가요. 상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좋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북한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공개를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나도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 서로 조율해서 이렇게 비핵화 문제는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재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는 건 중재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비공개로 하실 때는 중재가 여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협상 가능성도 높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외신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던 부분을 그대로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생방으로 분명히 내보내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 남북 정상회담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환영하는 분위기겠죠.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일정 그 변수가 있는데 그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 또 이제 비핵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어서 북한의 비핵화, 뭐 한반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남북 정상 간에 합의돼서 나중에 북미 간에도 실속 있고 효력 있는 그런 회담으로 나가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다만 미국을 좀 제외하면서 너무 앞서서 혹시나 예. 남북 정상이 비핵화 문제라든가 특히 그 종전 선언에 대해서 네.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보다 더 혹시 나가서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미국에서는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뭐 앞에서 우리 김승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서도 우리 대통령은 미국 측과도 충분히 또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나 비핵화 문제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남북 간에 이제 합의가 되고 또 북미 간에 한미 간에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또 나중에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현장 화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자회견장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아마 같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측 공식 수행원들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2000년과 2007년 그리고 이번까지 기자의 질문에 북측 지도자를 향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게 또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 네. 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정말 가장 역사적인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네. 바로 이 순간이 기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파격이 이어지는 예,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저 모습을 네,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판문점 선언에는 조금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6.12 그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는 좀 질문도 받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정상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기자회견을 근데
정상국가에서도 사실은 합의문을 하더라도 공동 기자회견만 발표만 하는 하고 경우가 많죠. 질의응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좀 바라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질의응답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지금 상당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도 그렇고 팬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Q&A는 생각됩니다. 하지 않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왠지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느낌이. 잠시 뒤면 확인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 달라진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언론이라든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방송사에서 김정은이 그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이 파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그것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그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직을 맡으면서 북한의 선전이라든가 언론을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생방송이라든가 기자회견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다른 관리들은 간부들은 감히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동생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제안을 하고 또 지난 김정은 정권의 7년 동안에 언론에서 이제 많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환으로서 김정은 시대의 어떤 이미지, 언론 정치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번에 그런 생중계 또 그 공동 기자회견의 어떤 모습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요. 예. 공동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박수가 들리고요. 이제 곧 기자회견이 감사합니다. 시작이 되는데요. 네. 백화원 영등관에서 역사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계신데 시청자분들 귀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옥을 띄웠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순회들이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상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 온 결의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 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남 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 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내환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넘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내외의 동포들과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꿈 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결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 8천만 계려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온 결여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 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합니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 공동선언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운을 떼서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네,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퇴장해서 이제 양 정상이 함께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 계속해서 현장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각자 헤어졌네요. 각자의 길로 이동을 했는데 혹시라도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일단 기자의 질문은 따로 받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신 내용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잠시 뒤에 하겠고요.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두 분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회담은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 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핵화 방안을 합의했는데 일단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관련 시설 그 ICBM 발사 장치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 시설에 대한 그것을 폐쇄하겠다. 영구 폐기를 하는데 예. 그거를 우방국들이 보는 앞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하겠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입구를 폐쇄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전문가들이 안 갔고요. 비전문가들이 가서 주로 뭐 언론에서 가서 사진만 찍고 왔기 기자단만 때문에 갔죠. 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좀 불러서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 폐쇄를 합의를 했는데 그거는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예. 네. 이 얘기는 미국과 지금 공을 하나 미국가 던졌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단계적인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 저희가 그 크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를 합의문에 평양 공동선언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시 조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국을 띄웠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북남 순회들이 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행을 위한 상방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판문점에서 썼던 글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 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남 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 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 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문헌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봉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성의와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상봉에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해내외의 동포들과 친애하는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해도 좋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나 꿈같은 일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이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결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랫동안 바라고 오래도록 준비해온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인 8천만 계려의 마음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환경협력과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즉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온 결여와 세계의 여망에 부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 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합니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공동선언. 이 박사님 이야기를 저희가 아까 들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남북 관계에서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 파격적인 합의보다는 그 예상대로 무난한 합의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비핵화의 시기라든가 이 범위가 추가되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어쩌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회담에서 구두로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또 구두로 여러 가지 또 비핵화에 관련돼서 합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나중에 한미 정상회담 때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서울 방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합의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핵화 문제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좀 이면에 구두 합의가 있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내용에는 뭔가 진전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내용 자체로는 거의 뭐 크게 진전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단지 이제 영변 핵시설이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설에 대해서 그 특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폐쇄에 합의했다. 단지 이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북한이 얘기하기를 우리만 하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같이 좀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좀 열리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가 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나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 했을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회담을 하기 전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개최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더 컸다. 그 역할이 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제2차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지금 조건 하나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해달라. 북미 정상회담을 좀 더 새롭게 가려고 하는 의지도 보여주는 것이 됐고요. 그다음에 핵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줄 수 있는 공식적으로 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한 것은
핵시설 신고 문제라든가 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 나오기에는 북한이 조금은 더 얻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북한과 미국 또 한국과 이 삼국 모두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마련해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과연 비핵화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할까?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 정도가 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은가, 뭔가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육성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 없는 한반도를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도 이제 중요하고 그 외에도 또 군사적 긴장 완화 해소를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해서 그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는 것이 또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핵 없는 한반도 언급을 하면서 이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구체적 그 방법을 이제 합의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그 표현했는데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내부의 군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역학관계도 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에 관련된 뭐 시기라든가 범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많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북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핵화 대상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방사 핵실험 뭐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또 우라늄 농축 시설, 플루토늄 영변의 원자로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목록을 제출한다는 것은 자신이 마지막 갖고 있는 이 보루를 제출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승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좀 더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먼저 종전선언이라는 그 미국의 양보를 받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는 1단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북한이 그 원유라든가 에너지 이 분야의 그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는 그 정도의 좀 그런 어떤 양보를 받은 다음에는 이런 비핵화 목록을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단계별 비핵화 방법을 통한 이 협상 카드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뭐 사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뭐 영변 핵시설 폐기 이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걸 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설명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그래도 이번에 육성으로라도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만약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까지 했는데 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 선언문에 내었다고 그래서 책임 안 지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수석 박사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대내적인 측면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본인의 책임 측면이 좀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지만 이기면 힘이 더 커진다. 그리고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다. 역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에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그 미국에 대해서 뭐 위협이나 이런 것보다는 레토릭의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대내용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합의문에 좀 써놓기 때문에 그나마 과거보다는 조금은 진일보된 조금 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핵시설 리스트 관련해서요. 사실 리스트 자체 제출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뭐 정상회담 전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조건부라도 미국에서 뭘 해주면 우리가 리스트를 제출하겠다 이 정도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핵시설 비핵화 대상 목록 제출 이전에 비핵화 대상 제출을 하겠다는 그 합의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제출하겠다. 또 어떤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런 제출하는 방법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미국과의 또 협상 어떤 대상인데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판문점 선언보다는 조금 약간 좀 미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금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향후
지금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기대를 서로 뭐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일진전된 진보된 그런 비핵화 어떤 실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안에 동서해 철도, 도로 착공식을 갖겠다. 하겠다. 예,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뭐 저희가 과거에 이제 개성 연결할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뭐 도라산역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북한 따로 하고 아마 그런 정도고 그 연결해서 가는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철로도 지금 철로의 문제가 있고 예. 기관차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행사를 좀 가지겠다 그런 뜻인 틀 거고요. 정도 마련을 그런 거죠. 해놓는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북 제재 문제가 네. 당장 걸려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월 27일 날 합의를 봤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북한은 상당히 좀 다급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사실은 14합의에 그 2007년 14합의에 있었던 얘기인데 예. 11년 지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해서 대통령께서 아마 그거는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에서는 착공식을 일단 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연결까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대북 제재 문제가 그래도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랑 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을지도 궁금하고요.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예, 철도 도로 연결은 그 자체로 뭐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경협이라든가 상호 물자 교류를 위한 하나의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연결 교류를 했다고 해서 당장에 뭐 철도나 도로가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예. 일단은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좀 완화되고 그래서 경협이 좀 활성화되고 또 북한 내 특구 조성이 어느 정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의 물자라든가 북한의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에너지 석탄이라든가 이거 오고 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남북 간의 철도 연결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에 있는 철도 개량 보수 사업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북한의 이 철도 시설은 굉장히 낡아서 기관차가 시속 60km 이상을 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해석인 평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철도 연결을 일단은 좀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착공식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북 제재, 이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면 이 철도 연결에서 보다 본격적인 이 공사를 착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북한 내에 우리가 우리 남북 철도망 연결했다고 해서 기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이 북한 내에 이 철로망을 다시 우리가 개건 보수하는 작업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동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같이 이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까운 시일 내라는 건 올해 아니다라고 또 예. 못을 박았습니다.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정상 선언문에서 지금 평양 선언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 4차 정상회담이 예.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상당히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선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온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는 뭐 실질적으로 와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어색해하는 부분이니까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와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내가 다시 무릅쓰고 가겠다.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진짜로 진지하게 남북관계 비핵화라든가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얘기를 하겠다. 내 모습을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을 때도 상당히 반감이 심하지 않았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완전히 예상을 깼거든요. 김영철 부위원장 방문하고 좀 차원이 좀 틀리죠. 예. 그전에는 남북 간에 별다른 이제 교류 협력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제로 상태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반감이 좀 심했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벌써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또 남북 간의 뭐 사회문화 예술 체육 교류 또 군사회담까지 거친 상태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온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또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또 국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공동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이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 서울을 온다면 네. 그래도 분위기는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분위기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 지금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든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북한과 합의해주는 곤란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 가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면서 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가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실무 후속 회담이 열리게 되고 또 남북미가 이제 종전선언까지 이제 합의를 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뭐 굉장히 좋은 그리고 막 순탄한 그런 이제 답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창리 시험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미사일 발사대 폐기라는 문제, 거기에 이제 뭐 외부 전문가가 보는 데서 하겠다, 예. 초청해서 하겠다. 근데 사실 뭐 ICB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식 발사대도 많이 봤고요. 예. 이게 뭐 크게 효용성이 있겠느냐 분명히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동창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 아주 야심작입니다. 예. 야심작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미국과 대결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결 구조가 여러 가지 상징적 구조물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풍계리 핵실험장이고 네. 또 하나 동창리의 그 미사일 발사장입니다. 예. 근데 미사일 발사장 그걸 없애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한명국도에는 무수단에서 발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설이 좀 부족해서 동창리로 옮긴 거예요. 동창리 시설 없앤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하나를 내가 좀 없애겠다. 없앤 걸 보여주겠다. 근데 의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는 있는 겁니다. 예. 과연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저희와 아니면 북한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이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으로서는 비핵화에 관련돼서 과거, 현재, 미래 핵 모든 것이 합의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1, 2년 안에 북한의 그 이미 만들어놓은 핵탄두를 제거한다든가, 단출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 폐쇄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좀 가시적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미국의 이제 추가 반응이 매우 우리가 좀 뭐 궁금한데 그래도 이런 남북 간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그 핵 없는 그 한반도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협의할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또 이제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영변의 핵시설을 이제 뭐 영구 폐쇄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이전보다는 좀 진전된 그 합의이기 때문에 또 합의라는 것이 당장에 뭐 아주 파격적인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판문점 선언보다는 좀 더 진전된 방안을 이제 토대로 해서 곧이열 뭐 가을이 있을지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에 하리라고 10월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이번에 합의한 것 같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합의된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굳이 이번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헤더나와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말 신중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추가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네. 총체적으로 지금 비핵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미국이 그럼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나와 있는 상황 갖고서는 못 받죠. 그거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좀 더 구체적인 걸 내놔라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예.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말을 거둬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이면적으로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깊은 얘기를. 예.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미국의 상응 조치란 말을 빼달라 합의문에서 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부담스럽죠. 좀. 대통령. 네, 우리 그렇게 입장에서. 하는 게 오히려 진짜로 핵 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강력하게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받은 거죠. 근데 안 받으면서도 그러면 내가 합의문에 넣더라도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내에 뭐 그 재선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임기 내에 핵시설에 대한 것을 폐기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비핵화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단계는 순서는 시일은 구체적인 그 스케줄은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 가져가서 얘기 좀 해라. 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상응 조치는 역시 종전선언이 될 종전선언이죠. 가능성이 그리고 높죠. 한미 연합 이제 군사 훈련이 이제 재개될 것인가 말 예. 것인가 그 문제도 있고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종전 선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을 하면 또 미국이 또 북한에 줄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돼서 좀 더 실천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종전선언에 합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받아야만 합의를 해야만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북미 간의 이제 어떤 교착 상태의 어떤 네. 주요한 원인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그 한미 군사훈련 분야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이 훈련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문제이고 또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기타 여러 가지 그 한반도에서 미국이 이제 군사적인 분야에서 어떤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뭐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없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이 종전선언을 북한과 남북미가 합의해서 혹시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특히 이제 군사적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계속 좀 아쉬운 얘기를 하는 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뭐 그건 뭐 미군과 주한미군과 뭐 한미동맹은 다 이해한다 이런 걸 좀 육성으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자꾸 드는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도 있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또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뭐 깜짝쇼가 요새 막 유행이지만 파격이 뭐 너무 많아서. 그런 파격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단지 본인이 이런 정도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는 좀 못 미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영변 핵시설 폐쇄 문제입니다. 동창리보다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 진짜 이규수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을 해주면 다 폐쇄할 것인가. 근데 폐쇄한다면 어디까지 해줄 또 것이냐. 선후 관계가 문제가 있을 거 됩니다. 그렇게 동시적으로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실제로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모습과는 다르게 예. 전문가도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2008년에 영변의 냉각탑을 이미 한번 붕괴시킨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2008년에 이거 영변시설 재가동 불가능하다라고 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곧 1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된다면은 진짜로 전문가 불러서 재가동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면 합의까지 좀 있기를 예. 바라면서 이 예. 정상회담 메시지를 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될 텐데 그때쯤이 되면은 뭔가 이변 합의 내용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뭐 그 북한이나 미국은 지금 이후에 여러 가지 아마 그 실무회담을 개최할 겁니다. 이 북미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북할 수도 있고 또 뉴욕이나 또 유럽 등지에서 북미 간에 또 많은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그 비핵화에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눈 그런 이제 대화들을 놓고 또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전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1년 안에 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트럼프 정부 첫 번째 임기 내에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최소한 이 비핵화 시기에 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왜 믿지 못하냐? 내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면 전문가들은 보통 비핵화하는데
종류로 다 틀립니다. 비핵화 범위를 어디에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한 3년에서 5년까지를 이제 완전한 비핵화의 어떤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비핵화의 초보적인 어떤 단계 아까 말씀하신 영변의 시설 핵이라든가 또 핵탄두의 어떤 공개라든가 그것을 또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뭐 짧은 시일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시설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또 지금 아직 북한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 고농축 우라늄의 원심 분리기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의 옛날 몇 년 전 이란 2015년 이란 핵 합의에서도 결국은 플루토늄의 양도 이제 중요했지만 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 분리기를 얼마까지를 제한할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 합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북미 간에 만약에 그 비핵화를 놓고 실무적인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그 영변의 원자로 시설뿐만 아니라 원심 분리기 북한은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 미국 측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심 분리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심 분리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도 하나의 그 비핵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굉장히 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실천적인 조치에 좀 합의하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가서 구체적이고 좀 더 실천적인 방안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결과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박 3일 일정에서 이제 절반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중요한 건 거의 다 한 것 다 같은데요. 끝났죠. 예. 예. 어떻게 평가를 좀 간단하게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네, 저희가 뭐 굉장히 그 1차 정상회담보다는 그 좀 약간 그 강도는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기대한 만큼 저희가 한 100 정도 기대했다면 한 80, 75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협상도 잘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응 주식 같은 거 빼고 예. NPT 체제 복귀하겠다. 이 정도 하나만 넣었으면 최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군사 분야 합의서도 오늘 서명을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